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물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자산들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상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비텍스와 비투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앞두고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텍스와 비투유의 차이를 설명해드리고 최근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무엇인지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텍스입니다. 비텍스는 미국 자산 운용사인 볼라리티 쉐어즈라고 하는 곳에서 출시한 ETF 상품입니다. 선물 기반의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11월 24일, 12월 24일에 만기 선물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월배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월 한 주당 약 1달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투유는 프로시어즈라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구성 종목으로는 선물과 현물 둘 다 보유하고 있고 현물은 현물 ETF인 아이비트를 스왑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왑 계약은 대출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노무라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운용사의 대출을 받아 아이비트를 매수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보면 비텍스에 비해 매우 미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왑 계약으로 이자가 발생해서 배당 수익이 없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투유의 경우엔 롤아웃이라는 걸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이 비텍스는 유지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적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의 비투유와 비텍스의 비교 차트를 보면 비투유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텍스는 배당금이 높고 비투유는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비텍스의 경우 배당금이 높은 이유는 이 롤오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텍스는 구성상품이 선물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계약 만기 4일 전에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계약 만기 연장, 즉 롤오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계약 만기 시에 반드시 만기에 해당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계약 만기 연장을 하면 돼요. 그런데 계약 만기 연장 시 비트코인이 처음 계약보다 올랐을 수 있잖아요. 이때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그렇기에 비텍스는 수익률은 적지만 배당금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배당금으로 비텍스를 재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죠. 이 닷컴 버블 이후 20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서 주가 상승 전략을 펼쳤던 게 시장에 반영되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은 80달러를 넘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례는 일본의 메타플래닛을 시작으로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주가 상승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12월에는 미국 세법이 개정되는데요. FASB에서 비트코인을 공정가치 회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시 이익이 나면 재무제표에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주가 상승 전략을 펼칠지 기대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법적 이슈로 직접 투자가 어려운 기관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하여 비트코인 상승분을 대신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사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3년 기준 순이익은 약 4억 2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값싼 이자를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는데 기존 사업 매출이 있으니까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 마이클 셀러는 3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이러한 전략으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12월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이 변경되어 재무제표의 비트코인 차익이 반영시킬 수 있다면 이는 주가 상승 전략에 매우 유리해질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다, 고평가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탄탄한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 이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비투유, 비텍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을 분석해보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비투유, 비텍스 순으로 나열됩니다. 채굴업이나 거래소,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상품,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최대 수혜주는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들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